안녕하세요. 얄리3D 레티입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을 활용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강의 영상, 오늘은 공개도면 9번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공개도면 9번 모델링 시작하겠습니다. 공개도면 9번 주소를 보면 해당 도면은 좌우 대칭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보시면 중심 축을 기준으로 양옆이 동일합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작성 메뉴에 있는 미러 기능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번 도면 그려볼 건데 이 도면으로 스케치 해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는 방향이죠. 스케치 작성 클릭하고 정면도에 해당하는 X, Z 평면의 스케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선 사용해서 바깥쪽 모양 잡아주겠습니다. 자, 직선 단축키 L 눌러서 모양 잡아주고 수평수직 구속 조건으로 직선의 수평수직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이 선은 수평수직을 걸면 안 되겠죠. 자, 대략적인 치수 먼저 입력하고 안에 직선 그리겠습니다. 자, 치수 단축키 D 누르고 여기 이 길이가 35 그리고 자, 이 사이가 지금 90도니까 여기는 각도가 45도겠죠. 그래서 각도 지수도 45 입력하고 이 선의 전체 길이가 42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절반 값인 21 입력해주면 되겠죠. 이제 안쪽 그려보겠습니다. 직선 단축키 L 눌러서 모양 잡아주고 수평수직 구속 조건으로 직선의 수평수직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평행 구속 조건으로 이 선과 이 선의 평행도 맞춰줍니다. 자, 치수 단축키 D 눌러서 마저 치수 입력해 줄게요. 자, 이 사이 간격이 4 그리고 여기가 10 그리고 이 직선과 직선 사이가 4. 자, 이제 이 세로선 하나만 남았죠. 도면 보시면 여기가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절반 값인 5만 입력하면 되겠죠. D 누르고 이 길이를 5. 자, 이렇게 하면 스케치가 다 구속되었습니다. 이제 작성 메뉴에 있는 미러 클릭해서 먼저 이 대칭시킬 객체를 선택해야 하는데 스케치 전체가 선택되도록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자, 근데 나도 모르게 창 선택 옵션이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라 자유형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단 툴바에 있는 선택 메뉴를 보시면 되는데요. 창 선택, 자유형 선택, 페인트 선택 세 가지 옵션이 있고 이 각각 단축키가 키보드 1, 2, 3 숫자 키로 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건드려서 선택 옵션이 바뀌어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있으면 선택 옵션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미러 객체 선택 단계에서 스케치 전체를 드래그하고 그 다음 미러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선택을 클릭하고 자, 이 가운데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클릭. 자, 그런데 도면 보시면 자,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맞물리는 곳이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1, 2번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보시면 치수도 똑같아요. 그래서 미러 기능을 한 번 더 사용해서 2번 부품도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 작성 메뉴에 미러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스케치 전체에 드래그하고 이번에는 미러선을 선택해야 하는데 상하 대칭을 시켜야 하니까 이 X축에 접한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상하 대칭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가 딱 붙어버립니다. 도면 보시면 이렇게 붙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격을 둬야 하는데 이 돌출까지 다 하고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스케치상에서 작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두 본체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면 자, 두 부품이 맞물리는 곳이 1번 부품에서는 자, 이 구멍이고 2번 부품에서는 이 돌기 부분이죠. 자, 여기는 원점에서 뒷판까지 7mm이고 자, 여기는 원점에서 이 뒷판까지 6mm. 그래서 이 사이 간격이 1mm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일단 취소를 하고 임의로 직선을 하나 그어서 미러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직선 단축키 L 눌러서 수평이 되도록 직선을 그려주고 치수 단축키 D 눌러서 이 직선과 아래선을 클릭해서 사이가 0.5가 되게끔 설정합니다. 자, 다시 작성 메뉴에 미러 클릭해서 자, 전체 드래그하고 미러선 선택 클릭하고 자, 임의로 만든 직선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면 자, 부품 2번까지 얼추 스케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돌출해 볼게요. 돌출 단축키 E 누르고 이 4개의 프로파일 클릭하고 자, 얼만큼 돌출해야 하냐면 4만큼 돌출해야 합니다. 거리에 4 입력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 본체 1, 2가 따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 스케치 해볼게요. 이제 이 두 도면을 보고 그릴 건데 보시면 우측면도 우측면도에 해당하는 YZ 평면에 스케치 시작하겠습니다. 본체 1번 가시성은 켜고 본체 2번 가시성만 잠시 꺼두겠습니다. 직선 사용해서 바깥쪽 모양 잡아주고 중심 지름 원으로 원 그려줄게요. 자, 직선 단축키 L 눌러서 원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직선 마우스 꾹 눌러서 바로 호 그려주고 이어서 직선 자, 접했다는 표시가 뜰 때 마지막으로 여기도 직선 그려서 스케치 열려있지 않게 해야겠죠. 자, 그리고 중심 지름원 단축키 C 눌러서 자, 이 호의 중심점에 맞춰 클릭한 후 원 하나 그려줍니다. 바로 치수 입력할게요. 치수 단축키 D 누르고 자, 이 원의 지름이 A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2번 부품에서 자, 여기에 맞물리는 부분이라 지름이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원의 지름 5 입력하고 엔터. 호의 반지름은 6이라고 되어 있네요. 6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자, 이 직선의 길이가 8. 그리고
자, 이 직선 수직으로 쭉 가져와서 14 입력. 자, 똑같은 직선 이번에는 수평으로 쭉 가져와서 8 입력하고, 자, 이 직선의 거리는 7입니다. 7. 자, 이러면 다 된 것 같죠? 자, 단축키 2 누르고, 자, 구멍 부분 제외한 프로파일 선택하고, 자, 방향은 대칭, 측정값은 전체. 자, 그리고 거리는 도면에 B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 도면을 보면, 자, B에 해당하는 부분이 2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20에 5와 5를 더해 30만큼 돌출을 하겠습니다. 자, 거리 30 입력하고 확인. 자, 이제 가운데를 잘라내야겠죠? 본체 1번 가시성 잠시 끄고, 스케치 2번 가시성 켠 다음 프로파일 선택하고 2 누른 다음, 자, 본체 1번 가시성은 다시 켜고 방향은 대칭, 측정값은 전체. 이번에는 거리 20 입력하고 확인. 이어서 부품 2번도 바로 스케치 해볼게요. 스케치 가시성과 본체 1번 가시성은 끄고, 자, 본체 2번 가시성 켜고 마찬가지로 우측 면도에 해당하는 YZ 평면의 스케치 작성 클릭합니다. 자, 이 도면 보고, 자, 직선과 중심 지름 원으로 모양 잡아 볼게요. 자, 직선 단축키 L 누르고, 자, 이렇게 접했다는 표시가 뜰 때 클릭해서 직선, 마우스 드래그해서 곡선, 다시 클릭해서 직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치가 닫히도록 접했다는 표시가 뜰 때 클릭. 자, 중심 지름은 단축키 C 눌러서, 자, 이 호의 중심점에 맞춰 원을 그립니다. 자, 바로 치수 단축키 D 눌러서 치수 입력할게요. 자, 여기 접선이 구속이 안 되었네요. 접선 구속 조건 부여하고, 자, 수평 구속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치수 단축키 D 눌러서, 자, 원의 지름은 5이고 이 호의 지름은 12입니다. 반지름으로 하면 6이겠죠. 자, 원의 지름 5. 자, 이 호의 반지름 6. 자, 그리고 이 원의 중심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길이를 입력할 건데, 12에서 4를 뺀 값 8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중심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8. 자, 이러면 위치 구속이 없어서 본체와 이 스케치가 떨어져 버리죠. 자, 일치 구속 조건으로, 자, 이 점과 이 점을 클릭해서 위치까지 구속을 걸어줍니다. 이제 돌출을 해볼게요. 단축키 2 누르고, 자, 이 가장 튀어나온 이 돌기 부분 먼저 돌출할게요. 그래서 가장 튀어나온 곳이 여기인데, 자, 이 중간에 보시면 20이라는 값은 있죠. 자, 그리고 이 돌기 부분이 5.5입니다. 그래서 20에 5.5와 5.5를 더해 31만큼, 거리 31만큼 돌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향은 대칭, 측정값은 전체, 거리 31 입력하고 확인. 다시 스케치 가시성 켜고 돌출 단축키 2 누른 다음 이 프로파일 클릭하고 방향은 대칭, 측정값은 전체, 거리는 20만큼 돌출하면 되겠죠. 20 입력하고 확인 클릭.
이제 마지막으로 가운데만 잘라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 누르고 본체 2번 가시성 잠시 끄고, 자, 프로파일 전체를 선택하고 본체 가시성 켠 다음, 자, 방향은 대칭, 측정값은 전체, 자, 거리는 20에서 이 4와 반대쪽 4를 뺀 값 12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하고 스케치 가시성은 꺼줍니다. 본체 1번 가시성 켰을 때 두 부품이 잘 맞물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도면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목깎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를 보면 목깎이는 2라고 나와 있죠. 목깎이 단축키 F 눌러서 총 8개의 모서리 클릭한 후 2 입력하고 엔터. 이제 비번호 각인하겠습니다. 자, 이 면을 클릭하고 스케치 작성 클릭. 자, 화면이 이렇게 되면 스케치 하기가 불편하니까 이럴 때는 본체 가시성을 끄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프로파일은 보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진행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우측에 있는 스케치 팔레트를 열어서 슬라이스에 체크를 하면, 자, 앞쪽에 있는 본체가 잘려서 좀 더 수월하게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작성 메뉴에 문자 클릭해서 자, 문자가 들어갈 상자를 적당하게 생성하고, 공개 도면 9번이기 때문에 저는 09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글자의 높이는 6에서 7mm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정렬도 맞춰주고 확인 클릭한 다음, 자, 글자 클릭하고 단축키 E 눌러서 -1 입력하고 엔터. 이제 공차 적용해 보겠습니다. 공차 A와 B가 모두 1번 부품에 있네요. 본체 2번 가시성은 잠시 끄겠습니다. 자, A는 이 원통 부분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수정 메뉴에 면 간격 띄우기 클릭해서 이 원통 두 개에 클릭하고 -0.5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이 B는 이 사이의 간격인데 이 부분의 치수가 현재 5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옆으로 각각 0.5mm씩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동 단축키 M 누르고 이 객체 이동을 본체가 아니라 면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을 선택해야 하는데, 자,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드래그를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드래그를 하면 이 전체가 선택됩니다. 자, 이동 유형은 이렇게 자유 이동으로 해서 화살표를 잡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마이너스 치수가 뜨죠. -0.5 입력하고 확인. 자, 마찬가지로 치수 단축키 M 눌러서 자,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드래그를 하고 화살표를 잡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야겠죠. 0.5 입력하고 확인. 그리고 본체 2번 가시성 켜서 도면대로 잘 모델링이 되었는지 체크합니다. 네, 문제 없어 보이네요. 이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 9번 도면의 경우 출력 방향도 바꿀 필요 없이
이대로 이 방향으로 눕혀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일 메뉴 내보내기 클릭. 이름은 비번호 09, 유형은 F3D 파일, 파일 위치 확인 후 내보내기. 다시 한번 파일 내보내기. 자, 이름은 비번호 09, 유형은 스텝 파일, 파일 위치 확인 후 내보내기. 자, 마지막으로 파일 3D 프린트 클릭하고 도형 전체에 클릭한 다음 형식은 STL, 단위 유형은 밀리미터, 구조는 파일 1개. 자, 3D 프린트 유틸리티로 보내기에는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 자, 이름 비번호 09. 자, 위치 확인 후에 저장까지 하고 이대로 출력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도면 9번 모델링해서 완성본까지 보여드렸는데요. 공개도면 9번은 공개도면 1번부터 8번까지와는 살짝 다른 느낌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 번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개도면 10번 문제풀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